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4일간 예비후보를 상대로 국민참여 경선을 진행합니다. 가산점과 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 힘을 합쳐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합행보는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으면서 일선 경찰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해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기로 전남도와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직 군수의 낙마로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4일간 국민참여 경선을 진행합니다. 5명의 예비후보 중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가산점과 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33년간 담양군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용주 예비후보는 중로건 마케팅과 서울담양 고속버스 개통 등 재직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금성산성 복원과 가사문화관 건립을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창평면 슬로우시티를 최초로 지정하였고 삼선 군의원을 지낸 김정호 예비후보는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2년의 의정 계몽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또 행정의 리더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것. 김종진 예비후보는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재직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특보를 지낸 다양한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행정, 정치, 경제 분야에서 두루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강력한 추진력과 두터운 인맥을 가져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재종 예비후보는 국정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후보입니다. 최화삼 예비후보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가까이에서 서민들을 만나왔다며 서민들을 보듬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서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거 알아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은 내일부터 4일간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최영식 전 군수와 윤영덕 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판도는 결국 가산점과 감점이 가를 전망입니다. 정치 신인의 경우 20% 가산점이, 탈당 경력자나 공천 불복 경력자는 25% 감점을 적용받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이 대표의 통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을 연이어 만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비이재명계와의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의 다양성 회복과 야권 확장을 위해 이 대표의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에서 듣지 못하는 쓴소리도 가감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 대표의 비명계 통합 행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 차기 대권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을 강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헌 등 권력구조 재편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주도하는 대규모 정치 세력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시장 측이 창립하는 내란 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인 포럼이 다음 달 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3.3 광주 선언을 선포합니다. 포럼 측은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파면과 내란 종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난투극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숨졌고 경찰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보완과 형사책임 감면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꺼내 달려드는 50대 남성을 향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의 테이저건은 무용지물. 타격을 입지 않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50대 경감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때문에 먼 거리에서 흉악범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살상력 10분의 1 수준의 저위험 권총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짧은 공격의 순간에 그런 다양한 상황을 맞는 법적 요건을 생각하면서 무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3단봉에 전자충격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신종 장비 보급과 개발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축시키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도 하반신을 쏴야 하고 위협의 정도와 합리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경찰 직무 수행에 뒤따르는 그런 법적 책임이나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호하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50대 흉기 난동범은 애초 알려진 실탄 3발이 아닌 2발을 맞았고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이란 부검이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 실탄을 맞고 숨진 51살 A씨를 부검한 뒤 이러한 소견을 광주경찰에 전했습니다. 부검인은 A씨의 왼쪽 가슴 아래에 실탄 1발이 박혀 있고 다른 1발은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거쳐 관통한 것으로 확인한 뒤 복부안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전남도와 미국 벤처기업 퍼일스가 해남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기로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미국 벤처기업인 스톡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일스가 15조 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한다는 협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남 3위면 구성지구 120만 평에 2028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추가로 8조 원을 더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에는 데이터 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대규모 저장 장치인 ESS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퍼일스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와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are committed to make this project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in terms of speed, cost, and certainty of execution. 사업 성공을 위해도는 솔라시도의 154kV 변종소를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28년까지 건립하고 통신과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협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토지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퍼일스가 전남을 선택한 이유는 전남의 풍부한 전력과 용수, 지진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실현 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가장 세계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갖춰진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의 허브로서 가장 최저가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퍼일스의 공동의장이자 모회사 스톡팜 로드의 공동 창립자인 브라이 연구는 LS그룹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에 연구를 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이후 첫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는 등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소연 감독 선임 이후 달라진 팀 분위기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다음 시즌 본배구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구령에 맞춰 천천히 몸을 푸는 선수들. 기합과 함께 가볍게 공을 주고받으며 의지를 북돋습니다. 지난 2021년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광주에 연고를 둔 여자 프로배구 막내 구단. 창단 이후 3시즌 연속 한 자릿수 승리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던 페퍼저축은행이 올 시즌 처음으로 10승,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승을 확정지은 지난 19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선 주장 박정아를 비롯해 무려 3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압도했습니다. 그냥 팀 목표를 따라가는 게 개인적인 목표인데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가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남은 경기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올 시즌 새로 합류한 아시아커트 1순위 미들브로커 장유인은 팀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真是很开心，我的到来能帮助这个队伍来取得相对较好的成绩吧。 그간 잦은 감독 교체와 최다 연패, 외국인 선수의 대마젤리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제 실력을 내지 못했던 페퍼저축은행. 올 시즌 선임된 장소영 감독 체제하에서 반전된 팀 분위기가 팀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가장 제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합 중에는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부드러움이 또 때로는 또 강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수들하고 같이 잘 소통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본배구 진출은 실패했지만 다음 시즌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페퍼저축은행. 오는 28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다시 한번 창단 첫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KBC의 민방 네트워크 뉴스 확대 및 인구 감소 문제 심층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광주 광천동 서욱에서 회의를 열고 타 지역 성공 사례를 광주 전남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뉴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도의 유산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청자가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전기차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023년 10월 8일 광산구 송정동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70대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를 보면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km였다가 충돌 시점에 88km로 증가했고 분당 엔진 회전수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며 A씨의 과실로만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택시가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는 승객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도심 집회 현장 주변에서 상향한 이들이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금남로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현장 주변에서 영상 송출 촬영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사전 제작하고 상영한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문제의 영상을 내보냈고 파면 촉구 집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남의 한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혐의 당사자들을 기소하게 하는 등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패 방지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전남의 한 지자체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 사업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후주택 철거 과정에서 가림막이 붕괴돼 인명피해를 낸 철거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 25일 동구 지산동의 한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반출 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철거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 기간 폐기물을 한 번도 반출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무게를 못 이긴 가림막이 무너졌고 60대 신호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